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3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크를 바꿨지 않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전에는 맥북 프로의 빌트인 마이크를 썼었습니다. 네, 주변에서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들이 있어서요. 역시 장비보다는 쓰는 사람의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내용이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살짝만 복습을 하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일단 기본적인 배터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에노드에 들어가는 물질들 자체가 원래 부피 팽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피 팽창이 잘 되는데, 그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잘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물질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부피 팽창이 대체적으로 클수록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자체의 성능을 포기할 수는 없고요. 발달된 반도체 기술로 이 실리콘 필름을 나노 와이어로 이렇게 깎거나 성장시킨다든지 이렇게 이런 구조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모양을 잘 만들어서 부피 팽창한 건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소한 쓸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라이프 사이클을 보장할 정도로 이런 구조적인 트릭을 이용해서 배터리의 수명을 이제 높은 하이 덴시티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은 결국 다 닳게 되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결국 반응을 해서 필연적으로 배터리는 팽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전기차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 해서 굉장히 라이프 사이클을 늘려가지고 팽창하기 전까지 쓰고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라이프 사이클이 현재 이제 막 50만 킬로, 100만 킬로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만 잘한다면 그 일을 겪지 않겠지만, 뭐 극악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가하게 되면 결국 필연적으로 배터리는 이런 필름들이 팽창해가지고 터지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테슬라 모델 3가 물에 빠지면, 테슬라 모델 3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이 이미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단순히 하이볼티지를 그러니까 하이볼티지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감전사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크죠. 절대적인 안전은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과연 페트롤카보다, 그러니까 석유를 쓰는, 휘발유를 쓰는 차보다 안전하냐 이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기차는 IP 인터내셔널 프로텍션 그 레이팅을 다 받습니다. 받고 우리가 익히 이거 IP65라든지 IP66라든지 휴대폰을 통해서 요즘은 익히 잘 알려져 있죠. 앞부분의 숫자는 어떤 모래라든지 이런 더스트, 그러니까 드라이 스톱이 얼마나 페네트레이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뒤가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방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뭐 65, 66. 참고로 최고점은 8이고요. 기본적으로 룰 자체가 66 이상이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도 이 기준이 거의 상향됐을 것 같은데 8이 맨데터리니까 거의 맥시멈 등급인 8을 받지 못하면 일단 차를 못 팝니다. 그리고 8을 받게 되면 사실상 이건 잠수함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감전사나 그런 것들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방수 처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그 배터리를 전번 시간에 제가 깐 걸 보여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은 거의 실런트를 갖다 들이부었습니다. 부어서 거의 8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물 위를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일단 방수는 확실하다는 걸 알겠지만, 사고라든지, 댓글에도 달아주셨듯이 사고라든지 어떤 외부 충격이라든지 뭐 무슨 일이 있던지, 배터리가 전번 시간 같이 갑자기 한 셀 정도는 에러가 나서 불량품이 생겨서 스웰링해서 터진다든지 뭐 해서 어떠한 이벤트로든지 간에 이런 하이볼티지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고압을 쓰는 이런 시스템들이 노출이 되거나 이랬을 시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런 플러드, 그러니까 물 찬 것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센서를 엄청 깔아놔서 일단 임팩트 센서가 있어서 일단 충격이 가해지면 그냥 바로 셧다운 됩니다. 그러니까 킬 스위치랑 이제 연결이 돼 있어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어떤 강한 충격이 와서 차가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그걸 바로
센서가 그걸 알아서 모든 전기 장치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 모델 3는 그 밑바닥 배터리 주변이 전부 강철로 그 앞뒤로 다 막혀 있어서요. 제가 볼 때 거기를 침범하긴, 그 낮은 데를 강력하게 배터리를 밀고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무슨 큰 트럭이라든지 밟으면 뭐 장사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휘발유를 태우거나 디젤을 태워가는 차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고요. 임팩트 센서가 있어서 일단 걸리면 다 끊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Ground Fault Detection System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자동차가 이 메탈 바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탈 바디랑 하이볼티지 시스템 간의 그 연결이 쇼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측정하는 그 센서가 의무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감전이 된다든지 이러면 바디 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나면 역시 바로 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군데 센서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에 보면 2016년에도 이러고 돌아다녀도, 이렇게 물이 잠기고 돌아다녀도 별 문제가 없었답니다. 물론 테슬라에서 이런 걸 추천하지 않지. 이런 상황은 당연히 피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 구형 모델 S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이제 신형 모델 S조차도 이제 이렇게 잘 떠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전혀 이 배터리가 이 정도 물이 차면 배터리가 충분히 완전 잠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 사이사이 원통형 셀마다 보면은 거의 레진 같은 경우를 끈적끈적하게 다 그냥 들이부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물이 침범하기라는,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사연이 있는데요. 리치 리빌드라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테슬라 자동차를, 특히 모델 S를 재조립하시고, 전기차다 보니까 어떤 이런 액체류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 가라지 안에서 자기가 이거를 차를 재조립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2012년에 그러니까 허리케인 샌디가 와서 이 침수차를 모델 S를 구매합니다. 특히 이 차는 기존 물로 이제 침수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닷물에 이제 폭삭 이제 충분히 적셔진 상태죠. 그런 차를 여기 보면 완전 솔티드 워터에 아주 그냥 폭삭 젖은 거를 싼 가격에 삽니다. 14,000불에 샀고, 이거는 인슈어런스 컴퍼니에서 토탈 러스된 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뜯어봤는데 16개의 모듈 중에 12개가 무사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폭삭 물에 둥둥이둥실, 특히 바닷물에 둥실둥실 떠다녔던 차를 꺼냈는데 그중 12개는 무사해서, 이분이 뭘 하냐면 그 다른 또 토탈 러스된 차의 배터리랑 합쳐가지고 차를 결국 재생시킵니다. 재생시켜서 싼 가격에 결국 모델 S를 타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그런 이런 지금도 좀 크지만 전에는 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라든지 어떤 차를 수리하고 맡기는데 너무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결국 이거를 차를 거의 혼자 거의 재조립까지 가능하신 분,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라서, 심지어 이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 자기 이웃주민, 테슬라를 갖고 있는 이웃주민들을 막 고쳐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물론 근데 이 작업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이분도 이 영상에서 보였지만 다른 이 4개의 모듈들은 거의 폭발을 했습니다. 폭발. 그러니까 굉장히 extremely high and lethal. 이게 정말 위험한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케미컬류가 없어서 개인이 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전이라든지 배터리 팩을 뜯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한 닛산에도 이제 이 기자가 닛산에도 연락을 해서 봤는데,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모든 파트가, 아예 하이볼티지에 쓰는 모든 파트가 all waterproof이기 때문에 보면 침수돼도 no need to rebuild or replace,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전기차는 당연히 generally 가스 컨버션 차보다, 다른 침수된 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입니다. 아마 이렇게 잘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고장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침수돼도 딱히
그렇게 큰 위험이, 기분이 좀 찜찜할 뿐 위험이 있질 않아서 정말 중고차 가격에, 중고차 시장에 이 EV카가 많이 보급된다면 정말 중고차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슬라 모델 3를 몰고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을 들어간 이야기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